자, 이어서 4번 지문으로 갑니다. 옳은 것은 1번 지문, 우리 시험에도 최근에 출제됐던 지문이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어요. 비법인 사단도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죠. 그때 비법인 사단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했어요. 사단 명의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그죠. 구성은 전원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이와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랬죠. 따라서 아무리 뭐요 대표자일지라도 심지어는 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뭐요 개인 소송은 할 수가 없죠. 그죠? 개인 소송은 할 수가 없다. 그자가 대표자라도 뭐요 제3자의 순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개인 명의 소송은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 자, 2번.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은 뭐요? 구성원들의 총유죠. 예, 틀렸습니다. 그죠? 이런 지문이 틀릴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요. 주어 표시하시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이 없게 되었더라도 그 사단은 곧바로 소멸한다는다? 안 되겠죠. 언제 소멸해요? 청산이 끝나야 됩니다. 사원이 없게 된 때는 뭐예요? 해산 사유불가죠. 그죠? 틀렸습니다. 곧바로 소멸한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 4번 요거죠. 그죠? 대표는 자신의 권한을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임할 수 없다. 그죠? 포괄적 이행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 5번 지문은 절대 안 틀리죠. 56조. 56조는 이미 법규이므로 사원지는 규약에서 양도상속할 수 있다죠. 있다. 그래서 제 문제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지문도 섞여 있지만 반복적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통해서 외울 수 있도록 그죠? 예. 이런 생각에서 쭉 제가 문제를 모아뒀습니다. 5번 지문으로 갑니다. 항상 우리는 주인공을 찾아야 돼요. 그죠? 우리 대리 파트에서 누가 주인공이요? 대리인. 법인 파트에서 뭐요? 대표가 주인공이요. A, B 법인 사는 대표 작업을 두고 있으며 A의 구성원들은 집합체로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때 X 부동산은 구성원들의 총유죠. 맞죠? 그죠? 구성원들의 총유이다. 그 다음 비법인 사단도 뭐요? 대표자 내지 관리자가 되면 그 부동산은 뭐요? A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비법인 사단은 자신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 대표자 내지 관리죠. 그래서 A가 뭐요?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죠? 쭉 사령 문제지만 우리가 봤던 지문들을 그냥 갑, A, 을 이렇게 바꿔서 그죠? 그렇게 지문했을 뿐 똑같은 지문이 반복돼요. 그 다음 4번. 대표자갑이 그 직무에 관해서 제3자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비법인 사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그죠? 35조가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 5번 지문. 자, 벌써 오늘은 세 번째요. 세 번째입니다. 갑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해서 제3자와 거래를 했다. 비법인 사단도 정관으로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뒷부분이요.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수가 없죠. 그때는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대표권 제한으로 대항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이 뭐요? 선의 무과실이라면 그 대표권 제한으로 대항하지 못하죠. 그 거래 행위는 뭐요? 유효이다. 그죠? 유효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지금껏 법인 파트까지 우리가 쭉 출제될 수 있는 문항들을 살폈습니다. 자, 우리가 법인 파트까지 마쳤습니다.
법인 파트에서는 두 문제 내지 네 문제 가량이 출제될 거예요. 보통은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세 문제. 종합적인 형태로 출제가 될 거예요. 다만 하나의 주제가 완벽하게 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두 군데가 있죠.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비법인 사단 파트예요. 나머지는 종합적인 형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로 구성된 거 있죠, 그죠? 하여튼 문제집이 최신의 어떤 각종 시험의 트렌드에 맞춰서 자주 출제되는 어떤 지문 형태로 최대한 모아뒀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내구설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물건 파트로 갑니다. 물건 파트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물건 파트에서도 뭐요? 일반적인 형태 문제는 전반적인 어떤 종합적인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다만 주종물은 하나의 문제로서, 그죠? 하나의 주제로서 완벽한 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요약 파트를 보세요. 요약 파트. 민법상 물건이 대기한 요건. 첫 번째, 유체물이 됐던 뭐요? 자연력이 됐던 첫 번째 물건에 대해서는 관리가 가능해야 되죠. 이때 관리 가능성은 배타적 지배 가능성을 말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계의 일부라 해야 되죠. 그래서 신체 또는 뭐야? 신체 일부는 절대 물건이 될 수가 없다, 그죠? 그와 관련해서 살아생전에 자신의 사체 유고를 해부용으로 기증하는 유언은 유효죠. 다만 그와 같은 유언이 제사 주제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이때 독립한 물건이다 여부는 뭐요? 거래 관념에 따라서 판단하죠, 그죠? 최종적으로. 따라서 하나의 독립된 물건만이 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된다고 하죠. 일물일건주의. 따라서 물건의 구성부분 내지 일부 내지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다만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가 있죠. 따라서 용익 물건은 부동산 일부에도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 등 일정한 집합 건물은 구분 속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 집합물.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되지 못한다, 그죠? 다만 공장저당법 등 특별법이 있는 경우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도 있고, 판례에 의하면 그 같은 특별법이 없더라도 양식장의 뱀장어 등과 같이 뭐요? 종류, 장소, 수량 등의 지정에서 다른 어떤 양도담보 설정자의 일반 재산과 구분이 될 수 있다면 그 정감 변동은 뭐요? 집합동산인 뱀장어도 양도담보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민법상의 물건 분류 방법은 부동산과 동산, 주종물, 원물, 가실이죠. 먼저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그죠? 그와 관련해서 암석, 토사, 자갈, 지하수, 온천수 등 뭐요? 하나의 물건이 되지 못한다, 그죠? 하나의 물건이 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토지입니다. 일물일건주의. 한 필지 토지 일부는 분필 전에는 매매 등 양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저당권 등 담보 설정의 객체가 되지도 못한다. 다만 용익물건의 객체는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정착물.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죠. 완공될 필요 없죠. 최소한 기둥과 지붕, 주벽까지만 건축되면 그때부터 이미 뭐요?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이 됩니다. 그때 건물의 개수와 뭐요? 언제부터 건물이냐는 거래 관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건물의 개수는 객관적인 구조하고 뭐요? 건축자의 의사 등 주관적 요소를 참작해서 거래 관념에 따라 건물의 개수를 판단한다. 그 다음에 니어,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은 원칙 토지의 일부지만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수목의 집단 또는 뭐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등은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미분리 가실도 뭐요?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으로 거래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농작물이죠.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일지라도 위법하게 경작했던 뭐요? 적법하게 경작했던 농작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언제나 경작자 소유의 독립한 부동산. 다만 농민으로부터 뭐요? 상인이 매수해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 방법을 구비해야 된다고 하죠.
농민은 명인방부터 구비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실익은 박스 부분 참조를 하시고 조정물로 갑니다. 조정물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죠. 즉, 종물이 되려면 뭐요? 그 물건이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물건이어야 된다. 따라서 사람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주종물은 원칙적으로 종물은 주물과는 독립한 다른 물건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독립한 물건이면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독립성이 없는 정화조라든지 유료 저장 탱크 등은 종물이 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주종물은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죠? 그때 주종물 관계가 인정되면 법적 운명을 갖춘다. 따라서 종물은 주물에 처분에 딴다. 처분의 종류는 불문구죠. 다만 이미 규정이므로 당사자비로 처분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다. 이 같은 주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은 죄된 권리, 종된 권리가도 유추 적용된다. 따라서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장래에 발생한 이자 채권도 같이 양도된다. 근데 뭐예요?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독립한 이자 채권은 그러하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원물과 가실. 현행법상 가실도 물건이어야만 하죠. 그죠? 따라서 주식 배당금, 특허금, 사용료, 매매 대금, 노동의 대가, 임금 등은 민법상 가실이 될 수가 없다. 그때 천연 가실은 뭐예요?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수취할 권리자가 수취권자가 되고, 법정 가실은 수취할 권리, 존속기간 일수의 별로 수취권자가 정해진다. 근데 여기 같은 수취권자가는 102조 규정은 이미 규정이더라. 그죠? 근데 여기 같은 원물과 가실에 관한 어떤 내용은 사용이익도 실질이 가실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기 때문에 선의자는 사용이익을 부당이익으로 반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 파트는 종합적인 형태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질문 하더라도 뭐요? 물건 파트에 관한 전반의 어떤 논점들이 다 섞여 있어요.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취할 권리 존속기간 일수로 취득하는 가실은 뭐예요? 법정 가실이죠. 틀렸어요. 전년 가실은 뭐예요?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그죠?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그죠? 그 정답은 바로 1번이고 2번 수목의 집단이 등기가 됐죠. 그때는 뭐예요? 토지하고 독립한 부동산이죠. 그죠? 그때는 그 토지 소유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네, 토지하고는 독립한 부동산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3번 원칙적으로 주종물은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법정가실에 해당하는 문제죠. 법정가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기타 물건을 법정가실. 따라서 대표적인 거죠.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 법정가실 맞죠? 토지를 빌려주고 받는 지료. 그죠?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등이 법정가실입니다. 그 다음 5번 질문. 학자들은 뭐요? 물건을 첫 번째 쭉 보세요. 가분물, 불가분물, 그 다음에 뭐요? 대체물, 부대체물, 그 다음에 소비물, 비소비물, 그죠? 이와 같이 물건을 가분물, 불가분물, 대체물, 부대체물, 소비물, 비소비물로 구분하는 기준은 뭐요? 물건이 가지는 객관적 성질에 따른 구분이죠, 그죠? 그렇지만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분은 뭐요? 당사자 의사에 따른 주관적 구분. 요 순서 정도는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죠. 따라서 대체물, 부대체물은 뭐예요? 객관적 구분이죠. 따라서 당사자 의사가 아닌 거래 간염에 따라서 그죠. 특정물, 불특정물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예. 자, 2번 질문으로 갑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종물은 원칙적으로 조물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고 하죠. 최근에 많이 응용이 됐던 지문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되지 못한다. 그다음 답은 쉽게 떴어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죠. 이때 처분의 종류는 불문하죠. 따라서 매매, 임대 등 사법상 처분은 물론 압류 등 뭐요? 공법상 처분 불문한다 그죠.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와 같은 백조양은 임의법규, 당사자 합의로 뭐요? 달리 정할 수 있다 그죠.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원물과 가실 모두 물건이어야만 하죠. 그죠? 따라서 어느 한쪽이 물건이 아니면 가시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 그죠? 특허금 사용료, 주식 배당금 이런 것들은 가실이 될 수가 없다. 그다음 가실 수취권자입니다. 지문은 길지만 매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가실은 누가 수취권자예요? 매도인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인도 전일지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는요, 그때는 매수인이 수취권자 그죠. 그래서 그 규정이요. 그래서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고 매수인도 뭐요? 대금을 완전치 않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행 지체가 있었다라도 뭐요? 가실은 매도인이 수취권자가 된다 그죠. 그래서 지문은 길지만 한마디로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가실 수취권자이다 그 지문이요. 자, 2번 지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3번 지문요. 물건에 관한 설명조 달린 것은 1번 지문 해볼게요. 거래 가념이 최종적인 기준이죠. 그죠? 다만 그 자료가 뭐예요? 건물의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 등 뭐예요? 주관적 요소를 바탕으로 그죠? 거래 가념에 따라서 그죠? 예,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 2번.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종물 파트에 제일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요. 주물의 소유자들에게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형과 직접 관계없는 거죠. 주물 자체형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그 다음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 백조양은 임의법규, 당사자 합의로 처분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기본 판례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뭐요? 법정 가실이 아니다. 그죠? 아니다. 즉 가실은 법정 가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검정 기타 물건을 법정 가실. 즉 나만이 뭐요? 그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죠. 독점적으로. 근데 국립공원을 나머지 독점적으로 빌려서 사용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 가실이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계속이죠. 종물과 조물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따라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래도 좀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파트가 물건 파트죠. 그래서 물건 파트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어떤 일이 있다도 뭐요? 그 두 문제를 모두 맞춰야 돼요. 제일 우리가 편안하게 풀 수 있는 파트가 여기입니다. 4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 떴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 가실이 아니다. 그 다음 등기된 임목. 네. 임목법에 따라 뭐요? 등기된 임목은 독립한 부동산 거죠. 즉 토지와 독립해서 거래객체가 될 수 있다죠. 또는 등기가 됐기 때문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죠. 그죠?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 집화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아니다. 그죠? 근데 판례하면 이와 같이 종류, 장소, 수량 등에서 설정자에 따른 일반 재산과 구분될 수 있다면 그죠? 특정할 수 있다면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뱀장어죠. 그 다음 4번 주물의 소유자 등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형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온천수, 지하수 등은 뭐요? 독립한
물건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그죠? 즉, 물건이 되려면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이 같은 구성 부분 등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독립한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없다. 5번 질문으로 갑니다. 옳은 것은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 되죠. 그래서 1번 질문의 키포인트가 이거죠. 그죠? 구성 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죠. 예. 어디까지나 종물은 주물과는 독립한 다른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한 물건만이 종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성 부분은 종물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정하죠. 유료 저장된 거는 뭐요? 구성 부분에 불과하므로 종물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수치할 근래 존속기간 일수의 비로 뭐요? 법정가실이죠. 법정가실. 천연가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수치할 권리자에게 그죠. 그 다음, 100조 이하는 뭐요? 이미 법규이다. 그죠. 당사자 합의로 처벌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다. 자, 편안하게 이행되죠. 계속 같은 지문이니까. 주물 자체형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뭐요? 종물이 될 수 없다. 그죠. 종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 5번. 두 번째입니다. 건물의 개수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거래 관념에 따라서 그죠. 다만 자료가 물건의 건물의 물리적 구조 등인 객관적 사정과 그다음에요 건축사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서 뭐요 거래 관념에 따라서 그죠. 틀렸습니다. 6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뱀장어 등 뭐요 집합물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봐 거래객체가 될 수 있다. 맞죠? 그죠? 있다. 그 다음, 농작물입니다. 경작한 농작물은 뭐요? 판례하면 한마디로 적법하게 경작했던 뭐요? 위법하게 경작했던 토지하고는 별개의 부동산 맞죠? 그죠? 그 3번 질문. 타인의 토지에 뭐요? 정당한 근원도 없이 위법하게 경작했다고 하면요. 그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에 속하는 독립한 물건이 된다. 그죠? 그 다음, 4번. 이런 질문에 틀리면 안 돼요. 어디가 틀리느냐? 토지하고 뭐요? 건물은 언제나 별개 독립한 부동산. 따라서 건물이 토지에 부합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같은 표현이 있을 수 없다. 그죠? 있을 수 없어요. 건물이 토지에 부합될 수가 없어요. 각각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타인이 토지에 뭐요? 위법하게 건물을 지었다도 건물 누울 겁니까? 토지 소유자 게 아니죠. 예. 건축자가 소유자입니다. 예.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 미분리가실도 뭐요?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 그죠? 부동산이 된다. 그래서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다. 7번으로 갑니다. 자, 볼게요. 우리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8가지죠. 점유권, 그 다음에요, 공권. 공권에는 다시 소유권, 그 다음에요, 제한물권. 제한물권에는 다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용익물권과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담보물권 총 8가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판례가 인정한 간섭법상의 물권 3가지 종류.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중에서 물건이 뭐요? 부동산이라면 뭐 빼야 돼요? 질권을 빼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총 7가지의 물건이 성립할 수 있고, 민법상 물건. 그 다음에 그 물건이 뭐요? 동산이라면 용익물권 빼야 되죠. 그 다음에 뭐요? 저당권 빼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어디에만요? 부동산에만. 그래서 동산에 성립할 수 있는 물건은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이죠. 그죠? 다만 동산일지라도 자동차 선박 등은 가능하다. 그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동산에 성립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용익물권 빼야 되죠. 그 다음에요. 용익물권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은 가능하죠. 그죠? 동산, 양도담보 설정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는 뭐요? 물건이니까 동산, 부동산 불문하죠. 그래서 다음 중 동산에 성립할 수 있는 거다 뭐 빼면 돼요? 용익물권 빼고 뭐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제하면 돼요. 남이 다 성립할 수 있다. 자, 8번 질문으로 갑니다. 1번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뭐요? 당사자에 따른 주관적 구분 맞죠? 그죠? 나머지 가분물, 불가분물, 대체물, 부대체물, 소비물, 비소비물은 뭐요? 객관적 구분이 되죠. 그 순서 바꾸는 거 주의하시라고 그렇고. 그 다음 온천수는 뭐요? 토지 일부죠. 그죠? 따라서 온천수는 정당한 이익 범위에서 뭐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토지 소유권에 속한다. 그죠? 한마디로 온천수는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는 거죠. 예. 토지 소유권에 속하는 거지 독립한 물건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언제부터 건물이냐고 그죠? 판례하면 최소한 기둥과 지붕 주벽이 갖춰지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 4번 등기된 임목 독립한 부동산이죠.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됐다. 그죠? 뭐도 설정할 수 있어요? 등기가 됐기 때문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명인 방법만 구별했다. 그죠? 그때는 뭐요?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양도 담보까지만 그죠? 그 구별을 묻는 문제도 질문이 된 적이 있어요. 5번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죠. 9번으로 갑니다. 조정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주요소와 조역이 대표적인 뭐예요? 주정물이죠. 주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합물이다. 텔다 그죠? 예. 조역이란 뭐예요? 조유세 정물이죠. 예. 그 다음 유료 제한된 건 뭐예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종물이 아니죠. 그죠? 예. 조유세 부합물이지 종물이 될 수가 없다. 그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번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은 뭐예요? 원칙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답은 쉽게 떴죠. 양자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전화기 등은 뭐예요? 사람의 도움 주는 물건일 뿐이다. 그죠? 그래서 호텔의 종물이 아니다죠. 틀렸습니다. 종물이다니까 틀렸다. 그죠? 자, 5번 갑니다. 정축 부분이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와 기능 면에서도 기존 건물과 독립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는 뭐죠? 네. 키포인트, 여기요. 독립한 물건이 아닙니다. 왜 틀렸어요? 종물이 아니에요. 종물 어디까지 뭐요? 독립한 물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표현을 해야 돼요? 기존 건물의 부합물 내지는 뭐요? 구성부분에 불과합니다. 어디까지나 종물은 뭐요?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그게 키포인트죠. 따라서 정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죠. 독립성이 없으니까 뭐 이거는 부합물 내지는 구성 부분이 될 뿐 종물이 될 수 없어요. 종물은 어디까지나 조물과는 독립한 물건이어야만 한다. 그죠? 예, 들었어요. 자, 10번 질문으로 갑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질문은 기본이죠. 추정물에 관한 민법 규정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도 유추 적용이 된다. 그죠?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뭐요? 그 효력은 저당 목적물의 종물과 부합물에도 미친다. 그죠? 미친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고, 니어. 집합물도 양도 담보는 설정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뱀장어. 그 다음 주의 없는 부동산에도 선점이 인정된다. 됐죠? 그죠? 모주물 선점 뭐요? 동산에만. 부동산에는 선점이 인정되지 않는 데죠. 모주물 선점은 동산에만. 그 다음, 리얼. 왜 틀리느냐? 왜 틀리죠? 그죠? 하청과 공원은 공용물이 아니라 공공용물입니다.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공용물은 뭐요? 청사잖아요, 청사.
관공서 청사. 누구 겁니까? 공적 단체 소유죠. 용도도 뭐예요? 공적 용도예요. 이게 공용물이에요. 근데 하천, 도로, 공도가 뭐예요? 소유 관계는 묻지 않는다. 다만 용도가 뭐예요? 우리 일반 대중에, 공중에 이용이 되고 있다. 그죠? 이와 같은 성질의 물건은 공공용물.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위험이죠. 일몰 일건주예요.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 전에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용익 물건은 설정할 수 있다. 그죠? 있다. 그래서 조합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11번 질문으로 갑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6조, 187조 문제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187조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보존 등기 전에 뭐예요?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예.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2번. 한 필지 토지 일부에는 뭐예요?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죠. 용익 물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 등기된 임목이요. 독립한 부동산이죠. 따라서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서 임목에 대한 소유권을 따로 양도할 수도 있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죠. 그죠? 예, 정답은 3번이고 4번 갑니다. 농작물이요. 농작물은 팔려면 뭐요? 적법하게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겠다. 위법하게 경작하겠다. 뭐요? 절대로 토지에 부합치 않고 뭐요? 언제나 경작자 소유의 독립한 부동산. 명인 방법도 필요 없죠. 왜요? 이제는 원시 취득자이기 때문에 187조다. 그죠? 예. 등기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농민이 경작해서 상인에게 그 상태로 매도합니다. 그때 상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요? 합의 플러스 뭐요? 명인 방법까지. 그죠? 공시 방법까지 구별되죠. 상인이 취득하려면 매매니까 186조가 적용되는 거죠. 형식주의에 따라서 공시 방법까지 마련해야 돼요. 그렇지만 농민은 뭐요? 원시 취득자. 법률행위라는 취득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명인 방법 등 공시 방법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주유소와 주기는 뭐요? 대표적 주종물이죠. 예. (12번) 질문으로 갑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물은 틀렸죠. 사람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이 아니죠. 주물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을 말한다. 그죠? 정답은 바로 1번이고. 종물이 되려면 뭐요? 주물의 상용에 공여야 되죠. 사람의 상용에 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어떤 주종물에 관한 법률은 권리가에도 유추적용된다. 그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 임차권 등 대지 사용권도 같이 수반해서. 그죠? 그 다음.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른 것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 한다. 즉, 주종물에 관한 규정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유추적용되죠. 그래서 부동산에 뭐요?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 부동산의 종물, 부합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죠? 그 다음에 토지의 개수는 필로서. 그죠? 필로서. 13번 갑니다. 주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 부분도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참 많이 주종물에서 많이 떴던 질문이요. 주물의 효용에,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것만이 종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주물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종물이 될 수 없다. 그죠? 종물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2번 질문. 이 부분은 책으로 보시면 출제됐죠. 원칙적으로 뭐요? 주된 권리가 양도되면 종된 권리도. 그래서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뭐요?
장래에 발생할 이자 채권도 같이. 그렇지만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과 독립한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주종물에 관한 법리입니다.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이 경락일에게 넘어가면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 이용권 등도 같이 이전된다죠. 이전된다. 그죠? 예, 들었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그래서 원칙적으로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른다. 그죠? 다만 예적으로 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뭐요? 점유까지 해야 되는 경우. 예, 요겁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하고 뭐요? 질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주물을 점유해서 뭐요? 시효 취득으로서 종물에도 그 소유권 취득을 하려면 뭐요? 종물도 점유해야 되죠. 또 주물만 점유했다면 종물에는 소유권을 취득 못하죠. 그죠? 질권도 똑같아요. 주물만 질권자에게 인도했다. 종물을 인도한 법 없다. 그때 질권의 효력은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때 처분의 종류는 불문이죠. 그죠? 물권적 처분, 채권적 처분, 그 다음 뭐야? 압류 등 공법상 처분, 불문. 한마디로 법적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4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계속이죠. 그죠? 주물자 채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그죠? 아니다. 그 다음 2번. 임목법에 따라서 보전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죠? 그죠? 저당권의 객체도 된다. 그 다음 3번. 주종물에 관한 법률은 권리사고도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저당권이요. 일물일권주의입니다.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분필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죠. 없다. 주의하셔야 돼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한 필지 토지 일부로 뭐요? 분필제나 매매 등 양도할 수 없고 분필제는 뭐요? 한 필지 토지 일부에만 저당권 등 담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용익 물건은 가능하다. 그 다음 5번. 저당권에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치므로 저당부동산에 뭐요? 주된 권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뭐요? 그 종물의 소유권도 취득한다. 그죠? (15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너무 지겹죠. 그죠? 이제는 종물 자체형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을 뭐요?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은 1번이고 2번. 주종물이 되려면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종물은 독립한 다른 물건이어야 한다. 독립한 물건이기만 하면 동산, 부동산은 불문한다. 그 다음 횟집과 수조가이죠. 횟집과 수조가는 뭐예요? 대표적인 주종물 관계 맞죠? 주종물 관계다. 그 다음 정화조는 종물이 아니다. 그죠? 유리장 탱크 등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종물이 될 수 없다. (16번으로) 갑니다. 원물과 가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천연가실은 자, 유기물 모르겠죠. 그죠? 천연가실은 자연적으로 수취하는 물건 또는 뭐야? 인공적으로 수취한 물건도 천연가실이다. 그죠? 예. 유기적, 무기적을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즉, 당연히 자연적으로 수취하는 물건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과나무의 사과, 젖소의 우유 뿐만 아니라 인공적으로 수취하는 산출물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토지를 파게 되면 나오는 뭐예요?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이 천연가실이죠. 그래서 무기적, 유기적 이런 표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수취하는 물건도 천연가실이 된다. 그 다음 전세권자가 천연가실의 수취권자가 될 수 있다. 천연가실은 누가 수취합니까?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 대표적인 자는 뭐예요? 원물의 소유자죠. 근데 원물의 소유자가 그 원물을 타인에게 빌려줬다 그죠. 그때는 빌린 전세권자 등이 수취권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주식 배당금, 특허권 사용 등은 뭐예요? 법정가실이 될 수 없다 그죠. 가실, 원물 모두 물건이어야 하므로 어느 한쪽이 물건이 아니면 가실될 수가 없다. 따라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 매매대금, 특허권 사용료, 주식 배당금 이런 것들은 법정가실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 입장료는 뭐예요? 법정가실이 아니다 그죠. 아니다. 그 다음 법정가실은 수취할 권리에 존속한 일수의 비율로 맞죠 그죠. 존속한 일수의 비율로 수취권자가 정해집니다. 17번으로 갑니다. 물건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오늘도 몇 번째 봤어요. 집합물도 뭐요? 판례에 의하면 일정한 지정을 통해서 특정할 수 있는 때 뱀장을 생각하시면 되죠. 종류, 장소, 수량 등의 지정에서 특정할 수 있는 데는 그 집합물 전부로 뭐요? 하나의 물건으로 양도 한번 설정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맞고 온천수는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죠 그죠. 언제나 토지의 일부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횟집과 수족관이 대표적인 주종물 한 개 맞죠 그죠. 예.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 그 다음 리얼로 갑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도 미치죠. 이때 부합물과 종물에 보면은 설정 당시의 부합물 종물은 물론 설정 이후의 부합물 종물도 포함하죠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범위 중요하다 그러죠.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친다. 이때 부합물과 종물에 보면 설정 전후의 모든 부합물과 종물이 되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임금은 법정 가실이 될 수가 없죠. 가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조합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18번 질문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임금은 법정가실이 아니다. 맞죠? 그 다음 토사, 자간, 인공적으로 수취한 이와 같은 산출물도 뭐요? 전용 가실이다. 맞죠? 그 다음 3번 질문 가실 파트에서 유일한 판례죠. 타인의 토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얻는 사용이익도 뭐요? 가실에 준한다. 그죠? 선의자는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할 필요 없다. 그 다음 천연가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데 뭐야? 이를 수취할 수 있는 수취권자에게 속하지만 이미 그죠, 그죠?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미분리 가실. 미분리 가실도 명인 방법을 구해 뭐야? 독립한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다죠. 네, 답은 쉽게 떴습니다. 정답 5번. 19번 갑니다. 틀린 것은 원물과 가실 둘 다 물건이어야 됩니다. 다 수직 배당금, 특허권 사용 등은 가실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2번 천연가실은 뭐야? 이를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 그죠? 맞죠? 그죠?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 대표인자가 원물의 소유자가 원칙이죠. 나머지 전세권자, 지상권자 등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이기 때문에 수취권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선의자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자는 비록 선의일자도 소유자의 반환 청구 행사에 의해서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선의자입니다. 점유로 인한 사용이익이요. 사용이익은 가실에 준하기 때문에 선의자는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익으로 반할 필요가 없다죠. 그 판례입니다. 네, 정답 3번. 키포인트 그죠? 선의자는 뭐야?
사용이익의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도 반할 필요 없다고 그죠. 지문은 길지만 딱 키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임대주택의 주인이 바뀌었죠. 그때 차임은 대표적인 법정과실. 수취할 수 있는 권리 뭐요? 존속기간 일수에 별로서 맞죠? 그죠? 예, 법정과실은 수취할 수 있는 존속기간의 일수에 별로서. 그 다음, 저당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원칙적으로 누가 수취권자입니까? 설정자, 그죠? 저당권자는 압류한 경우에만, 그죠? 압류한 경우만 수취권이 있다, 그죠? 자,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면 질권자, 그죠? 질권자, 유치권자도 우선 변제 한도 내에서는 수취권이 있다, 그죠? 수취권이 있고, 그 다음, 유치권자까지 설명했어요. 그 다음, 선의의 점자 수취권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되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대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전세의 경우는 누가 수취권자요? 사용권자인 전세권자, 그죠? 설정자는 수취권이 없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은 여러분들 하시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물건 파트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건 파트는 여러분들 이 정도의 어떤 난이도에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렵게 한다면 뭐요? 물건 파트에서는 어렵게 하는 게 박스 형태 문제예요. 박스 형태 문제. 그 박스 형태 문제여서 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 이런 형태의 문제일 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문제집에 있는 어떤 수준을 뛰어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됐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립 변동이하로부터 진행됩니다. 건립 변동이하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폈던 부분에 최대 몇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느냐. 서론 파트에서 뭐요? 민법의 법원, 사건의 종류, 신의척과 거기까지가 뭐요?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것이고, 자연인 파트에서 뭐요? 2문제에서 4문제, 그래서 3문제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진행하면 돼요. 그 다음에 법인 파트에서도 한 3문제, 그죠? 도합 8문제. 그 다음 물건 파트에서 2문제. 여기까지가 최소 9문제부터 뭐요? 11문제까지. 그 평균적으로 한 10문제 정도까지가 여기까지가 출제가 될 거예요. 나머지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14문제가 남았죠. 그죠? 예. 그렇게 쭉 보통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